백만장자인 이세환 할아버지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과 끈기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성공을 거듭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세상에서 부러움을 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한 여인을 잃은 아픔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부와 명성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고 시간은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랑의 부재가 만들어낸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세환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나누었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이 반지를 단순한 장신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반지는 그에게 있어 잃어버린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물건이자 잊지 않으려는 다짐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반지를 볼 때마다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은 그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반지는 단순히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가 지닌 모든 것 중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단골 레스토랑에 들러 평소처럼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곳은 그가 혼자 조용히 식사를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편안한 공간 중 하나였어요.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 진아는 밝은 성격과 친절함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진아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이세환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아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용기를 내어 이세환에게 말을 걸었어요. 손님, 혹시 실례지만 그 반지 저희 할머니가 끼고 계신 반지랑 똑같아요. 이 말을 들은 이세환은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던 반지가 누군가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그런 우연도 있군요.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진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평온했던 그의 심장이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날 밤 이세환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잊고 지내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그를 휘감았어요. 그 반지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그 반지가 과거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랑이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기억 속의 여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아엉이야. 그 이름은 그의 입에서 오랜만에 나왔지만 여전히 낯설지 않았어요. 그녀와 나눴던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세환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운명이라면 내가 그 운명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결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천천히 돌려보며 진아가 한 말을 되새겼어요. 저희 할머니가 끼고 계신 반지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졌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불꽃을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다시 그 레스토랑에 가보는 게 맞겠지. 그는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늦은 오후 그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손질한 흰머리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내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속의 불안은 잠시 잊혔습니다. 레스토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어요. 아늑한 분위기와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세화는 웨이트리스 진아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한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를 발견하자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오늘도 저녁 드시러 오셨나요? 진아의 밝고 친절한 목소리에 그는 잠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하겠소. 그런데 혹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는 말을 꺼내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진아는 그의 요청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테이블 정리하고 올게요. 진아는 테이블을 마무리한 후 카운터 근처의 조용한 자리에 이세환을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이세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아 양, 어제 말했던 그 반지, 내 할머니가 끼고 계시다는 반지 말이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진아는 그의 말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그 반지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끼고 계신 반지랑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세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반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 반지가 할머니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손님이 끼고 계신 반지를 보니까 너무 비슷해서 혹시 같은 반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이세환은 진아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 할머니가 이 반지와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으신 것 같구나. 진아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손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내일 저희 할머니를 만나 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세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그 기억 속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를 뵙는 것이 맞을 것 같구나. 내일 시간을 내서 꼭 가보겠네. 진아는 그의 대답에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이세환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잊고 지냈던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반지를 나누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그녀일까? 그는 자문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떠오르는 햇살이 그의 마음속 희미한 기대를 더 밝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을 향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의 만남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 반지는 여전히 반짝이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세환은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으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정장은 그의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던 옷이었고 세월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옷깃을 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흰머리는 더욱 눈에 띄었고 주름은 그의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손목시계를 꺼내며 그는 잠시 멈췄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는 시계를 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어제 들었던 진아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그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밖은 아직도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추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혹시라도 그 반지가 진짜라면, 정말 맞다면, 이세화는 점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우연한 만남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날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오랜 시간을 걸려 진아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진아가 그의 얼굴을 반갑게 바라보며 문 너머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아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손짓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아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햇빛이 들어와 있었고 집안은 아늑한 느낌을 풍겼어요. 방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있던 진아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세화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진아의 할머니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그녀는 바로 자신의 젊은 시절 목숨처럼 사랑했던 정이었습니다. 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세환 정말 당신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세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이 당신이 여기에 있다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지나간 시간들과 헤어진 날의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온기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정말 꿈만 같구나.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꼈어요. 정희와 세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당신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세화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깊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정말. 정희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 온기만은 잊을 수 없었죠.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당신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세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둘은 정말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죠. 세완의 집안은 정희의 가난한 배경을 용납할 수 없었고 정희의 가족 또한 그를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겼어요. 결국 둘은 억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별은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이 반지 우리가 함께 맞춘 커플 반지예요. 세화는 그녀가 내민 반지를 보며 손을 가슴 위로 가져갔어요. 그의 손가락에도 똑같은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 이 반지가 없었다면 나는 내 기억을 붙잡을 힘도 없었을 거야. 세완의 눈은 반짝였고 그는 그녀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쌌어요. 우리가 이 반지를 맞추면서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어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지만 서로를 찾지 못했던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후로 세화는 사업에 몰두하며 살아야 했어요. 젊은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묻고 일에만 몰두했죠. 정의를 찾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사업의 성공과 책임은 그를 묶어두었고 결국 그녀를 찾을 기회를 잃고 말았어요. 정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세완을 기다렸지만 세월은 그녀에게 가혹했죠. 정희는 홀로 진아의 어머니를 키우며 고된 삶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매일 반지를 보며 세완을 떠올렸어요. 정말로 힘든 날에도 이 반지를 보면 당신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희의 말에 세완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그랬어. 당신이 내 옆에 없는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반지 하나만으로 버텨야 했어. 두 사람은 반지를 마주보며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털어놓았어요. 비록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 한순간도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정희는 손에 낀 반지를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헤어질 때 했던 약속,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렇죠? 세화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약속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야. 당신이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세월을 후회하는 동시에 다시 만난 기적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진아는 이세환과 정희의 만남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할머니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자신이 몰랐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을 넘어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를 보듬으려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잠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도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였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어떤 쓸쓸함과 그리움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하고 깊은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라도 할아버지와 행복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정희는 손녀의 말에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고맙다. 진아야,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녀는 진아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자신이 그리움을 품고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진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세환도 진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진아야, 나도 너희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 놀라움을 준 걸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기적 같구나. 너가 이렇게 할머니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진아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다시 주시니까요. 진아의 어머니, 즉 정희의 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과거에 그런 사랑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깊은 궁금증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너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그 사랑은 내 가슴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지. 너가 안정되고 행복해지기 전까지는 꺼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 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그동안 겪었을 내면의 아픔과 희생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후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 어머니가 왜 항상 저 반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해해, 준이. 정말 고맙구나. 난 너와 진아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단다. 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셨든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세환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정희의 딸이 보여준 따뜻한 태도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잊지 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면 저도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 믿어요. 그녀는 이세환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워. 나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정희와 함께하며 그 시간을 보상하고 싶을 뿐이야. 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 되겠네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족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정희와 이세환은 어느 날 아침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자는 정희의 제안에 이세환은 흔쾌히 동의했죠. 그때 우리가 걸었던 강변 기억나요? 그 찻집도요. 당신이 항상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잖아요.
정희의 말에 이세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지? 그날 당신이 처음 내 손을 잡았던 순간도 우리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도 잊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마치 설레는 연인처럼 간단한 짐을 꾸리고 차를 타고 떠났어요. 길을 달리며 창밖 풍경이 변할 때마다 정희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참 많이도 흘렀는데 이런 풍경은 그대로네. 우리가 함께였던 날들이 꼭 어제 같아. 이세환은 정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의 당신 모습이 이렇게 생생히 기억나는 걸 보면 내가 정말 많이 그리워했나 봐. 두 사람은 첫 번째 목적지인 강변에 도착했어요. 여름 내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꽃들은 사라졌지만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와 오래된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정희는 물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을 이었죠. 여기에서 당신이 꽃을 꺾어주던 거 기억나요? 내 손에 가득 쥐어줬던 그 꽃 참 예뻤는데. 이세환은 천천히 정희의 곁으로 다가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꽃보다 당신이 더 예뻤지. 내가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도 참말은 잘하네요. 그런데 그날은 손에 흙이 묻어서 나한테 혼났잖아요. 두 사람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어요.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더 감미롭게 만들어 주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희가 말을 멈추자 이세환이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다시 함께 있으니 그때 못했던 시간을 채워가면 돼. 당신이 나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고맙거든. 강변을 떠난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다녔던 작은 찻집으로 향했어요. 찻집은 세월이 흐르면서 외관은 조금 달라졌지만 내부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기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그때 우리가 늘 앉던 자리, 저기 맞죠? 이세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 우리가 매번 좋아하는 차를 마셨던 자리.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희는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세환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정희가 젊은 시절 썼던 편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때 당신을 기다리며 썼던 편지들이에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죠.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그냥 쓰기만 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희야, 이런 게 있었다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했던 것 같아. 난 그저 묻어두려고만 했으니까. 정희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신은 당신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지난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 된 거예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편지에는 그리움, 사랑,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세환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았던 걸 몰랐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 사랑을 갚아줄게. 찻집을 나서며 두 사람은 또 다른 추억의 장소로 향했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과거를 떠올리는 내내 두 사람은 웃음과 눈물을 번갈아 나누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이 이 여행을 통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듯 했어요. 당신과 이렇게 다시 걸으니 정말 좋네요. 그때도 지금도 내겐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에요. 정희의 말에 세환은 대답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내가 그걸 증명할 기회를 줘. 강변을 따라 걷던 발걸음이 멈출 때 바람은 조용히 두 사람을 감쌌어요. 과거의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 바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정희와 이세화는 말없이 서서 물결 위로 반사되는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그 빛은 찬란했지만 결코 눈부시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잔잔히 퍼지고 있었죠. 정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강물은 참 꾸준하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들렸어요. 이세화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강물처럼 너와 내가 흘러 다시 만난 걸 보면 세상에 정말 우연이란 건 없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강바람을 따라 흔들리며 마치 추억 속 한 장면을 그려내는 듯 했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니 난 그저 고맙기만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달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죠. 그 밤의 침묵은 어둠을 채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침묵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의 여운이었어요. 정희는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들이 저렇게 많았던가요? 옛날엔 밤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세화는 하늘을 따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별은 항상 거기 있었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지금 이렇게 다시 보니 그 별들도 우리를 기다렸던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흘렀어요. 새벽이 가까워지며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고 강물은 새벽 햇살을 받아 또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끝엔 뭐가 있을까요? 정희의 질문에 이세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끝이라는 건 없을 거야. 강물은 어디에서든 다시 시작되니까 우리도 이 강처럼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겠지. 새벽이 밝아오면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들의 발자국은 강변의 모래 위에 길게 남아 있었고 바람이 그 자취를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발자국은 마치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추억처럼 뚜렷하고도 따스했죠.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갈 수 있겠네요. 정희의 말에 이세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앞으로의 모든 날을 너와 함께 채워갈 거야. 햇살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강변을 떠나면서도 다시는 멈추지 않을 강물처럼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 새겨질 또 다른 발자국들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하는 약속의 흔적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들이 걸었던 강변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강물이 되었어요. 그 강물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며 영원히 잔잔한 빛을 품은 채 흘러갈 것입니다. 서울의 한 중산층 아파트 단지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자리한 이 아파트는 적당히 한적하면서도 주요 도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했죠. 아파트 단지의 건물들은 약 10년 이상 된 중층 구조로 최신식 아파트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대신 아늑함과 안정된 느낌을 주었어요. 건물 외벽은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색이 바랬지만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한 덕분에 깨끗한 편이었어요. 단지 안에는 작은 정원과 산책로가 있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죠.
특히 단지 중앙에 위치한 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공간이었어요. 평소 주민들은 이곳에서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내거나 커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공간에도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이 배어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 중심에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김영춘 씨가 있었습니다. 김영춘 씨는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어요. 키는 크지 않고 다소 마른 체격에 등이 약간 굽은 모습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항상 쓰고 다니는 낡은 모자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는 매일 아침 5시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 단지 곳곳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단지의 청소를 도맡아 하며 자전거 보관소와 주차장의 잠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까지 그의 몫이었죠. 그는 항상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주민들에게는 그저 경비원 아저씨로 불리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를 향한 관심도 거의 없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주민들에게 친절히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던져지는 말이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무시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런 반응에 그는 크게 상처받지 않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만난 몇몇 젊은 엄마들은 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저 경비원 아저씨,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 일도 느릿느릿하고 뭔가 믿음이 안 가. 맞아. 요즘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잖아. 왜 저런 사람을 쓰는 거야? 짜증나.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할아버지를 비하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알 리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아침이면 김할아버지는 빗자루와 쓰레기 집게를 들고 단지를 돌며 청소를 했어요. 놀이터 근처에는 아이들이 남긴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캔이 종종 흩어져 있었죠.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놀아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쓰레기를 주운 뒤 바닥을 정성껏 쓸었어요. 청소를 마친 뒤에는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차량과 시설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때로는 주차된 차량 옆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곤 했습니다. 이 단지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 때문이지.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노력 덕분에 단지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의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는 법이었죠.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를 점검하던 중 녹슨 자물쇠를 발견했어요. 이런 건 도둑이 들기 딱 좋은데.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물쇠를 교체하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공구를 꺼내 낡은 자물쇠를 떼어내고 새 자물쇠를 설치한 뒤 주민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죠. 하지만 그 일을 본 몇몇 주민들은 오히려 불만을 제기했어요. 왜 멋대로 자물쇠를 바꿔요? 불편하게! 김할아버지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고개를 저으며 불만을 품은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날 저녁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김할아버지는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단지의 어린아이들이 놀던 놀이터에서 구형 열쇠꾸러미가 발견되었어요. 열쇠꾸러미는 오래된 철제 느낌이었고 각각의 열쇠에는
독특한 마크와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런 열쇠는 요즘 보기 드문 것이었기에 발견한 아이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거 뭐야? 엄청 오래돼 보인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열쇠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어 그것을 구경하며 장난스럽게 열쇠를 흔들어 보였죠. 이거 어디서 찾았어? 저기 미끄럼틀 밑에서 나왔어. 아이들은 열쇠를 가지고 부모님께 달려갔고 열쇠는 순식간에 어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열쇠를 보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웃어넘겼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저런 열쇠는 요즘 거의 안 쓰잖아. 그러게, 뭔가 고풍스럽기도 하고 숫자가 적혀 있네. 그중 한 주민은 열쇠에 새겨진 문양을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저건 옛날 정부기관에서 쓰던 것 같기도 한데.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정부기관이라니? 농담이지. 아니야, 진짜야. 저런 식으로 마크랑 숫자가 새겨진 열쇠는 옛날 공공기관에서나 봤어.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열쇠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열쇠의 주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열쇠는 누구 거지? 아이들이 말했듯 열쇠는 놀이터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어른들은 이 열쇠가 김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경비원 아저씨 거 아닐까? 경비원이요? 왜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겠어? 아니, 모르지. 아저씨가 매일 그쪽 청소를 하잖아. 궁금증이 커지면서 몇몇 주민들은 김할아버지에게 열쇠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열쇠에 대해 물었어요. 김 경비님, 이 열쇠 혹시 경비실에서 쓰시는 건가요? 김할아버지는 열쇠를 보자마자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 열쇠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딘가 어색했고 주민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날 밤 누군가 인터넷에서 김할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김영춘. 정보가 별로 없네. 어라? 여기 뭐야? 뉴스 기사인가? 주민 중 한 명은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고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분이 국가정보원에서 일하셨다고? 그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사에는 김영춘이라는 이름과 함께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했던 기록이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었죠. 특히 그는 몇 년 전 은퇴했으며 그 이후로 개인적인 삶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정보원이었단 말이야?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경비원 김영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열쇠도 뭔가 중요한 거겠네. 그렇겠지.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여기서 경비를 하시는 거야? 의문은 더욱 커졌고 주민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은 달라졌어요. 평소 하찮게 여기던 김할아버지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정작 김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질문에도 특별히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일상에 집중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평온한 거지? 사람들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며칠 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주요 화두는 김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회의실에 모인 주민들은 서로 수군대며 그에 대한 소문을 나누기 시작했죠. 아니, 김 경비님이 정보원이었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네. 그런데 왜 여기서 경비를 하시는 걸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그동안 김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그의 과거를 알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괜히 그런 분을 무시한 거 아닌가 싶어. 좀 미안하네. 맞아. 내가 예전에 너무 심했나 봐.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숙연해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죠. 제가 여기서 경비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어서죠. 그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기로 한 겁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주민들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를 하찮게 여겼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회의는 그 이후로 잠잠해졌고 사람들은 김할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자전거 도난이었습니다. 평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주민 중 한 명이 자전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관리사무소에 알렸죠.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져간 거죠? 분실을 신고한 주민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CCTV를 확인했지만 해당 시간대에는 흐릿한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대는 경비원도 순찰 중이었을 텐데.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긁히는 일이 벌어졌죠. 자동차 문짝과 도장이 깊게 긁힌 것을 발견한 차주들은 화를 내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어요. 여기 주차장 보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게 맞긴 합니까?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자만 포착되었을 뿐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주민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도어락 패드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현관문 틈새에는 누군가가 도구를 사용하려 했던 흔적이 선명히 보였죠. 이제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주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사건 소식은 아파트 단지를 뒤덮었고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다니. 관리사무소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경비원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사람들의 불만과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영춘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한 태도로 주민들을 안심시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놀랍게도 주민들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확신이 있었죠. 김할아버지는 즉시 몇 가지 방침을 제시하며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모든 주민들께서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고 낯선 사람에게 단지 내 출입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늦은 밤에는 주차장과 놀이터 주변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어요.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순찰 시간표를 재정비하고 자신이 직접 야간 순찰을 늘리겠다고 했죠. 제가 자주 다니는 경로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그의 말은 주민들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딘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깊고 날카로워졌고 단순히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염두에 두는 듯 했죠. 김할아버지는 밤마다 주차장과 놀이터,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를 꼼꼼히 순찰했습니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다른 손에는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죠. 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하며 단지 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전거 보관소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바닥에는 낯선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고 주변의 작은 물건들이 누군가의 발길질로 흩어진 듯 보였습니다. 분명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다. 김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 자국이 놀이터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죠. 놀이터 근처의 벤치 아래에는 누군가가 남긴 담배꽁초와 깨진 병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 의도적으로 이곳을 드나드는 놈이 있군. 그는 이 흔적들을 자신의 공책에 꼼꼼히 기록한 뒤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그 주변을 계속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오래된 나무 울타리 뒤에 숨겨져 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열쇠와 함께 낯선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서 멈춰라.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다. 김할아버지는 메모를 읽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다시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오히려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하군. 김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더욱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조사와 경비를 강화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점점 깨지고 있었지만 김할아버지의 태도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해결해야 할 사명감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하나 단서들을 모아 사건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죠. 김영춘 할아버지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CCTV 확인을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은 단지 내 주요 지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흔적은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애매하거나 사각지대가 많아 범인들은 이를 교묘히 피하고 있었죠. 김할아버지는 반복적으로 영상을 돌려보며 밤늦게까지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며칠째 영상만 들여다보던 그날 밤 마침내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죠. CCTV 화면에는 자정 무렵 주차장을 지나 놀이터 방향으로 향하는 한 인물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경계하며 움직였고 아무도 없는 시간을 노려 단지 내를 배회하는 듯 했어요. 저건 분명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김할아버지는 화면을 멈추고 그림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영상을 분석하며 그림자가 주차장을 지나 자전거 보관소를 둘러본 뒤 아파트 단지의 창고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고는 평소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었기에 주민들의 출입이 드물었죠.
왜 저기서 멈춘 거지? 그는 의문을 품으며 즉시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몰래 그림자를 뒤쫓기 위해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손전등 대신 작은 손전구를 들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림자의 동선을 따라갔어요. 그림자는 창고 근처에 도착하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림자가 창고 안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창고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다음 단계는 언제 실행할 거야? 낯선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조용히 해. 너무 티나게 움직이면 들킬 수도 있어.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안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는 낯선 두 남자와 함께 단지 주민 중 한 명인 이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단지에서 가장 친절하다고 소문난 주민으로 평소에도 다른 주민들과 잘 어울리며 따뜻한 인상을 주던 사람이었죠. 그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은 김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이 씨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봉투에 담긴 서류 같기도 하고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 같기도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이 아파트는 아주 좋은 목표야. 들어오기 쉽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일 수 있어. 한 남자가 말하자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내부 정보를 계속 제공할 테니 그쪽에서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하지만 너무 큰 사고는 내지 마. 주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면 내 입장도 난처해지니까. 김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모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씨와 연관된 외부 범죄 조직의 계획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을 붙잡거나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혼자선 역부족일 수 있겠군. 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돌아왔어요. 김영춘 할아버지는 창고에서 목격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즉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처음에는 입주자 대표들도 관리소장도 그의 말을 선뜻 믿지 못했어요. 김경비님, 이 씨라면 우리 단지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니 너무 황당한데요? 입주자 대표 중 한 명이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그러나 김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흐름과 맞아떨어집니다. 더 늦기 전에 경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주장에 마침내 입주자 대표들과 관리소장은 동의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김할아버지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사실과 범죄 조직의 활동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의 설명은 경찰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정보원이나 형사처럼 전문적이시네요. 경찰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김할아버지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저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경찰은 즉각 단지 주변에 잠복 인원을 배치하고
범죄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를 시작했어요. 특히 창고와 주차장, 놀이터 근처를 중심으로 단서가 될 만한 모든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한편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낯선 사람이 단지에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경비실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경비실에서 나와 경찰과 협력하며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했죠. 며칠 후 경찰은 창고 근처에서 다시 모인 이 씨와 범죄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부로부터 밀반입된 물건들을 창고를 통해 전달하며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작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에게 중요한 조언을 제공했어요. 그들은 혼란을 틈타 빠르게 도망치려 할 겁니다. 창고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뒷길까지도 막아야 할 겁니다. 그의 조언대로 경찰은 출입구를 철저히 봉쇄하고 단지 내외를 완전히 포위했죠. 작전 당일 이 씨와 조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자신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경찰은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범죄 조직은 창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이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목격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사람들 다 체포되는 거야? 저기 이 씨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씨가 체포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가장 신뢰하던 이웃이 사실은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작전이 끝난 후 경찰은 단지 내로 들어와 주민들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할아버지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어요. 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아파트 단지는 예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의 태도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김영춘 할아버지를 대하는 주민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동안 그를 단순히 나이 많은 경비원으로만 여기던 주민들은 이제 그를 아파트의 진정한 영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김 경비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번 일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 단지의 청소를 시작했고 주차장과 놀이터를 순찰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따뜻한 인사가 넘쳐났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학교로 향하던 어린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빗자루를 든 채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죠. 그래,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고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인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겐 그의 존재가 마치 아파트의 든든한 아버지처럼 느껴졌죠. 아파트 주민들도 그의 노고를 인정하며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주민들은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기도 했어요. 경빈이, 이거 아침에 커피 한잔 하세요. 날씨가 춥네요. 한 주민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묵묵한 헌신은 주민들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김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안건이 상정되었죠. 이번 사건 이후로 김경비님께는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 감사패라도 드려야죠. 대표 회의는 만장일치로 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커뮤니티 홀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자리에서 김할아버지에게 감사패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달했죠. 김영춘 경비님, 이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 감사의 말을 전하자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주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 아파트는 단순히 안전해진 것만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도 훨씬 끈끈해졌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는 더없이 특별해졌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다정한 말투로 조언하며 놀이터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뛰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 엄마가 속상해 하잖아. 아이들은 그의 말을 잘 따랐고 부모들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아저씨, 그때 나쁜 사람들 잡았을 때 무서웠어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부드럽게 대답했죠. 조금 무서웠지. 하지만 너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란다. 아이들은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놀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는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순찰을 돌았어요. 아파트 곳곳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곳이 내가 지켜야 할 곳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그의 미소는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그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진정한 가족과 같은 공간이 되었으니까요.